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발표하신 기회를 주셔서 원장님이나 여러 임직원께서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좀 굉장히 큰 범위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헬스 테크놀로지의 전 주기에 걸친 HTA 역할,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이제 깊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고, 우리나라의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HTA란 말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별로 낯선 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외국에서도 많이 이제 거의 배워왔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큰 범위는, 첫 번째는 HTA에 관한 스코프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현재 조성과 현 조성과 단말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될 건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로 관련된 많은 조직들이 어떻게 지금 협력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하나의 예를 들어가지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결국 HTA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건 가치라고 느껴지는데, 그런 가치들이 누구의 가치가 반영되고 있는가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근거중심의학 기반으로부터 시작된 이런 제도들이 자칫 잘못 운영되면 이제 상당히 딱딱한 구조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유연성을 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을 필요한데, 이런 부분의 현주소는 어떤가,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야 되겠는가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정보를 제공하는 면에서 지금 현주소는 어떤가,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나타에서 헬스 테크놀로지를 정의하는 걸 보면 이제 예방이나 재활,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이라든지 약물, 의료기기, 그 다음에 또 내과적 또는 외과적 시술들, 그리고 심지어는 제도까지도 이제 관련된 제도까지도 시스템까지도 포함해서 헬스 테크놀로지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건강을 보호하거나 증진시키는 그러한 테크놀로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기술 평가라는 것은 그러면 이런 기술들이 의학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다음에 윤리적이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평가하는 그런 다학질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매핑을 해서 좀 보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신약 도입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의학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들이 연구돼서 연구 주체는 대개 이제 약을 허락을 받아야 되는 제약회사 주체가 되겠죠. 그래서 대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을 대개 위탁을 주거하는 걸 알았는데, 그래서 연구하는 것들이 좀 많은 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의료기술 평가가 도입되면서 메디컬 서지컬 프로시디어에 대한 특히 메디컬한 그런 이펙티브니스, 에피커시 내지는 이펙티브니스에 초점이 맞춰진 연구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왔습니다. 내카가 오면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제성으로 이제 확대돼서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직은 활동들이 많지 않다고 느껴지고, 특히 이제 약제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보통 얘기하는 싱글 HTA가 주고, 멀티플 HTA는 이제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약제들 간에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런 퍼블릭 섹터에서 하는 부분이 거의 없지 않나,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주 부족하지 않냐고 생각하고요. 지금 최근에 아주 핫 이슈죠. 대통령까지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만 되는 상황. 그래서 원격 치료에 관한 이슈들이 핫 이슈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테이블 위에 여기에 대한 평가한 보고서들이 올라가 있는가라고 저는 의심이 됩니다. 외국의 경우에 보시면 이나타에서 서칭을 하면 원격 진료에 관한 그러한 의료기술 평가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텔레메디슨에서 e헬스, 유헬스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HTA 보고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 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우리나라에는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HTA 스코어 측면에서 볼 때 너무나 우리 내로우한 스코어만 다루고 있다. 물론 이제 우리 역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연구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그러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국가적으로 이렇게 뜨거운 논란이 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그 스코어 면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의료기술의 발달 과정상에서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임상 연구가 시작되면서 약제를 보면 이상 3상에 있는 의료기술과 이제 이머징 테크놀로지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레귤레이터리 오가니제이션을 통과해서 시장에 막 진입할 때의 의료기술을 이제 신의료기술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부분은 이제 심사평가에서 약제 등재하는 신약 등재하는 과정에서 이제 리뷰하는 그런 체계가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평가 본부에서 또 국가의 그런 위원회에서 이런 의사의 행위에 대한 것들을 이제 현저성, 유효성 측면에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보험 결정을 심평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확립된 의료 기술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HTA 활동을 상당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쇠퇴 의료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보고서한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보강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이머징 테크놀로지에 대한 거는 아직은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우리가 호라이즌 스캔이라는 걸 많이 쓰게 되고 수평선에서 이제 무엇이 떠오르는지를 이제 관심을 갖고요. 그래서 앞으로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시장에 진입해서 의사결정하려면 이제 중요한 또는 어제 임팩트가 큰 그러한 기술들은 당황스럽기 때문에 미리 싹수가 좋은 그러한 기술들은 미리 좀 가서 정보를 갖고 공유하고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이런 보고서를 보고 이제 주식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다행인 거는 이번에 네카에서 H사이트라고 아주 이름도 멋있는 약자를 갖고 있는 호라이즌 스캐닝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아마 올해 파일럿을 진행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은 이제 의료행위로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약자나 디바이스 부분들도 이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그 데이터베이스들을 사용해가지고 우선순위를 거쳐서 평가를 해서 이런 자료들을 제공하는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게 주된 목적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되려고 하고 있어서 이런 수법 면에서 볼 때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소는 어떻고 부족한 것보다라는 말씀이셨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제가 평상시에 많이 갖고 있던 이제 생각인데 57세 된 여자가 이와 같은 검사 결과 나왔다고 이제 가정하시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230이고 LDL 콜레스테롤이 163이고 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상당히 복잡한 숫자인데 이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는 젊으신 분은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결과를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고지혈증약 스타틴을 써야 될까요? 말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과거 같으면 급여가 안 됐죠. 왜냐하면 위험 인자가 없는 사람은 250 이상이면 보험을 안 줬기 때문인데 지금 이분은 이제 여러 가지 뭐 기존에 있는 동맥경화 질환이 있는 사람, 당뇨병이 있는 사람, 그다음 이 10년 심장 아테로스크레로틱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가 7.5% 이상의 사람, 그다음에 위험인자 2개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 거죠. LDL 콜레스테롤이 163 이렇게 있으니까. 과거 같았으면 토탈 콜레스테롤로 급여 기준을 했었으니까 급여는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 2014년도에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오랫동안 그 급여 기준을 인정하지 바꾸지 않다가 드디어 이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급여가 가능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와 거의 동시에 미국에서 이제 순환계약회에서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현재 현존하는 에비던스 갖고는 이 부분에 쓸 필요가 있다. 그 외에는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 약을 쓰시고 싶으세요? 안 쓰시고 싶으세요? 스타틴은 물론 부작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드물게 뭐 10만 명 중에 1.6명은 랍도마리시스 같은 그런 경우는 치명적일 수도 있고, 대개 보통 마이ル모더레이트 시비어까지 다 합하면 18% 정도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고된 부분은 당뇨의 위험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경우는 아직도 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매출이 저는 정확히 데이터를 찾기 힘들어서 한번 서치를 해봤더니 2011년도에 6천억 원 정도의 시장이라고 한 수년 전에 그 급여 기준을 바꿔줄 때 틀렸나요 숫자가? 그 시뮬레이션 했을 때 한 급여 기준을 바꿔주면 2천억 정도가 느는 걸로 그때 계산이 됐으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시장이 있는 건데, 이런 기준 자체가 지금 이 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 나온 기준을 보면 아마 신청해서 만든 기준이 거의 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 만든 그 가이드라인을 수용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기준 만들 때 보면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 저거 없다 별로. 그래서 외국 지침을 참고해서 전문가들이 모아 기준을 만들었다는 거고, 여러 가지 멘션 중에 보면은 미국 기준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기준을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이런 멘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이제 한국형 지질 저하적 처방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를 했었죠. 그때도 보면은 우리나라 연구 부족하다라는 거, 그리고 다 다르다 기준이 서로. 그래서 한국인의 역학적인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등등등의 제언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혹시 연구되는 게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제가 찾은 바로는 이런 답을 해줄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는 것이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주로 신약에 대한 이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는 결국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데이터긴 하지만 초기 단계에는 이제 임상 연구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임상에 들어오는 다음에 소위 말하는 포스트 마케팅의 임상 연구들이 별로 없으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HT 할 내용이 별로 없는 거죠. 이런 큰 시장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써야 될 약들이지만 어떤 부분에 근거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컨덕터가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프래그멘테이션 된 일들을 서로 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우리나라의 문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치에 관한 문제인데 누구의 가치를 이제 반영할 거냐라는 문제고요.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환자를 보고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려는 게 EBM의 개념이고, 정책 결정자들의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이 HTA 개념이고, 이런 것들을 총 아울러서 에비던스 베이스 헬스케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고 저는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런 HTA의 그런 그 컨텍스트 하에서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냐 우리가 결국은 무엇이 옳은 일이냐라는 걸 밝히는 건 이런 크리티컬 리서치를 통해서 또는 EBM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옳은 것을 올바르게 하자, 올바른 것을 하자라는 개념들이 결국 이제 EBM과 HTA 개념들이 더 확산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올바른 방식으로 옳은 걸 하자라는 것이 결국은 EBH의 개념 안에서 다 포용하는 그러한 개념일 것 같은데, 그 올바른 것에 대한 그 대상은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 대상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환자이어야 하는데 많은 결정들이 전통적으로 패터널리즘에 속하는 그러한 일부 전문가들이 또 일부 대표자들이 결정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HTA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런 부분들을 들어가고 있는가, 결국은 엔드 유저인 그 환자의 레벨까지도 이것들을 반영해서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나이스에서는 시스템 카운슬이라든지 패션 엑스퍼트 등등의 많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아크에서 끝나긴 했지만 커뮤니티 포럼이라는 걸 통해서 환자들의 참여를 하고 있고, EU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참여위원회라고 법적 지위는 없지만 공감해서 보장성 강화할 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죠.
2012년 9월달부터. 그래서 그 2006년도에 헤일이라는 사람이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HTA 오가니제이션에서 환자 참여를 얼마큼 시키냐고 했더니 21개의 기관이 한다. 그리고 앞으로 할래라고 물어봤을 때는 83% HTA 기관들이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한다 플러스 하고 싶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환자 참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EU에서 보면은 27개국 최근 어쨌든 27개국가로 볼 때는 거의 반수에 육박하는 숫자의 나라들이 환자 참여를 활발하게 시키고 있는데 대개 이제 하는 분야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료기술을 평가할 거냐는 것부터 시작해서 평가하는 과정, 정보를 생성하는 과정, 리뷰하는 과정, 확산하는 과정들에 참여시키고 있고 이건 라이스에서 지금 환자 참여에 대한 그런 공개하는 그런 홈페이지고요. 그럼 왜 우리가 그런 환자에 대한 목소리를 기울여야 되는가? 첫째 부분들이 엔드 유저라는 거고 이런 모든 의료의 최종 목표는 결국 환자고 그다음에 환자들이 느끼는 가치는 실제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의 가치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고요. 퍼블릭 헬스 쪽에 제가 최근에 조금 이렇게 관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쪽 분야를 들여다봤더니 이쪽은 벌써 오래전부터 이러한 쪽의 그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Community Based Participating Research라고 CPR이라고 과거에는 연구자가 지역사회에 연구를 해서 뭔가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는 연구자가 지역사회와 함께 주제도 선정하고 방법도 같이 하고 연구도 같이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들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T는 왜 그러면 안 되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원만 선생님도 이제 이걸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의사결정하고 있다는 거. 유연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런 레귤레터리 그 펑션을 갖고 있는 그 시각청이라든지 신용평가위원회 전에 이걸 리뷰할 때 어떤 기술이 이제 들어왔지만 상당히 포텐셜 베네핏이 있어 보이지만 근거는 부족해서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불확실성 A라고 이제 감정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긴 통과됐지만 건강보험에서 의사결정 하려다 보니 이제 이러한 이펙티브니스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나 이런 쪽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를 B라고 생각을 해놓고 이제 개념을 놓고 볼 때에 이런 부분들에 순수하게 EBM만 갖고 의사결정하게 되면 상당히 그 비지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많은 의료기술들이 사장될 수도 있고 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런 논의를 한 적도 있었고요. 다행히도 이제 네카에서 그동안 이제 한 걸 보면은 이 신용식 평가에서 시장 도입이 안 된 게 한 48% 정도 되는데 많은 그 위원님들께서 또 신용식 평가위원 본부에서 연구를 좀 하셔서 분류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노하우가 생겨서. 그래서 등급을 나눠서 일정 등급에 대한 거는 한시적인 신용기술 평가를 하도록 쓰면서 평가하겠다라는 개념. 일부는 이제 R&D를 지원해서 좀 더 에비던스를 만드는 개념. 이런 개념들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곧 실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까 지금 얘기한 건 이제 A에 해당되는 부분, B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도 심사평가원과 공치가 상당히 이런 부분에 전향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셔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일부 오프레이블에 해당되는 약들에 대한 조건부 인정하는 거, 그다음에 약제를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아웃시켜야 될 약들인데 사실은 기회를 한 번 더 줘서 연구시킨 거, 그리고 이제 행위에 있어서 신경술 인정 과정에서 말도 많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되짚어보고 배워야 할 게 굉장히 많은 그런 ESD와 카바의 이런 이야기들, 신약 도입 과정에서 이제 리스크 쉐어링을 진행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전향적으로 되고 있어서 이런 플렉서빌리티를 가져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좋은 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좀 더 발전한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것들이 내용들을 찾아서 들어가 보려면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들이 다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됐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겠다 말겠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페런시 면에서 상당히 여기가 개선될 여지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제공 면에서는 한 가지 예를 들겠는데요. 어떤 제가 알고 있는 의사분인데 이분도 전문인데 자기 딸이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에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이 레전트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어떤 약이 수술 후의 통증을 기존 약보다 이제 더 잘 줄여주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10만 원 내야 됩니다. 치료 바치겠냐고 그때. 근데 그 약은 듣도 보도 못하는 게 약이었다는 거예요. 찾아보려도 어디서 당장 찾아볼 데도 없고, 그래서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그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들어가서 홈페이지, 저도 굉장히 서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자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기술 평가된 거 자료 찾으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찾더라도 전문가님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션트 버전의 이러한 것들도 없어요. 거의 자료들 다 숨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 HT의 목적은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데 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 취약하다. 디세미네이션 부분에서 너무나 취약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HTA와 관련돼서 이제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은, 첫째는 지휘자가 있는가. 오케스트라의 컨덕터가 있어서 오케스트라의 컨덕터가 되려면 당연히 그 곡을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잘 조직화되고 조화를 이루고 전문적이고 지혜로운 지혜가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연주자 간의 하모니가 이루어지느냐. 각 기관들은 다 프래그멘테이션 돼 있습니다. 심지어 한 기관 내에서도 부서가 다르면 프래그멘테이션 되는 게 우리나라의 특징이죠. 아주 이런 부분들을 깨고 하모니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이해를 하고 있나. 같은 곡인데도 같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주어진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놓고 우리가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좀 보고 싶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연주되는 곡이 도대체 청중들이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최근에는 클래식 뮤직들도 이런 전문가들이 설명을 해주면서 들려줄 때 많은 호감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잘 요리된 정보들을, 사실 바다 위에 있을 때 물이 없어서 못 마시는 게 아니고 정수에 물이 없어서 못 마신다는 게 내가 처음 만날 때 초대 원장이었던 그런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연주곡은 청중이 원하는 연주곡입니다. 결국 듣고 싶은 곡 연주하고 있는 이런 거. 그래서 국민의 또는 환자의 가치를 반영하는 HTA가 되기를 감사합니다.